뉴욕 출판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편집장 마가렛. 직원들에겐 기피의 대상이자 무능력한 직원에겐 사신이며 대들었다간 잔인한 팩폭으로 초토화되는 일명 마녀 같은 직장 상사입니다. 부하 직원 앤드류 팩스터는 그런 그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는지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커피 심부름에서 커피를 쏟을 것을 대비해 자신의 커피까지 마가렛과 같은 커피를 마실 정도입니다. 여기에 할머니의 90번째 생일을 앞두고 주말 출근하라는 명령에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그녀에게 잡혀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한없이 약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성공가도를 달리던 마가렛에게 유례없는 위기가 닥칩니다. 캐나다인인 마가렛이 정부의 비자 승인도 없이 출장을 간 일이 밉보여 추방 통보를 받은 겁니다. 더욱이 이대로 추방당하면 법적으로 회사 업무를 할 수 없어 자동적으로 자신이 해고가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해고한 무능력한 직원이 자신의 편집장 자리를 차지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사 사장은 능력 있는 마가렛을 잡고 싶어 한다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앤드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앤드류를 본 마가렛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바로 자신과 앤드류의 결혼으로 비자를 얻어내겠다는 생각. 뜬금없는 발표에 앤드류는 당황하지만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맞장구를 칩니다. 일단 사장 앞에서 위기를 넘겼지만 앤드류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결혼하기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지만 마가렛은 원하는 책을 출판하게 해주겠다는 당근을 던지고 자신이 가면 앤드류도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채찍까지 곁들입니다. 지금까지 볼 꼴 못 볼 꼴 다 참아가면서 자신의 비위를 맞춰준 게 모두 물거품이 되는 데다 일정 기간만 지나면 이혼해주겠다는 악마의 속삭임을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어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그러나 너무나 현실적인 협박에 앤드류는 이민국까지 따라가는데 마가렛에게 해고당한 직원이 두 사람의 결혼이 사기라는 제보 전화까지 넣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담당 공무원은 비자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거치며 만약 결혼이 거짓이라면 마가렛은 영구 추방, 앤드류는 벌금 25만 달러에 징역 5년이라고 협박하며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고 물러나라고 경고합니다. I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잔뜩 졸은 앤드류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마가렛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감독관은 일단 미심쩍었지만 절차대로 인터뷰를 하기로 합니다. 마가렛은 천의 고아였고 앤드류의 가족들에겐 할머니의 90번째 생일에 참석해서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주말에 일하려면서요. 그런데 앤드류의 고향은 듣도 보도 못한 알래스카의 시트카, 자연 경관이 뛰어난 관광 명소였지만 뉴욕 도심지에서 일해온 마가렛의 입장에선 교통도 불편한 시골 깡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물불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간신히 감독관을 납득시키고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앤드류가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기 때문인데 25만 달러에 징역 5년이라는 리스크를 짊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승진과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렛은 가볍게 거절하려 했지만 지금 아쉬운 것은 자신이었죠. 결국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덤으로 지금까지 당하고만 살아왔던 앤드류는 소소한 복수까지 곁들입니다. 프로포즈는 마가렛이 해야지. Andrew, Yes, Margaret. sweet Andrew, I'm listening. would you please, cherries on top, marry me? Okay, I don't appreciate the sarcasm, but I'll do it. See you at the airport tomorrow. Good. 그리고 앤드류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시트카에 도착합니다. 앤드류의 엄마와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는데 할머니가 농담이 좀 세. 그런데 앤드류의 집으로 향하는 길 지나면서 보는 가게들이 전부 다 팩스턴, 앤드류의 성씨입니다.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가 전부 다 앤드류 가족들의 소유. 알고 봤더니 문어발식 금수저야. 와, 지금까지 왜 당하고 살았니? 집도 대단한 게 섬 하나를 통째로 소유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앤드류가 달라 보여. 와, 앤드류 가족들 정말 정체가 뭐야? 지금까지 찌질한 모습에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앤드류는 부모가 부자지 자기는 아니라며 가볍게 넘깁니다. 사실 앤드류가 지금까지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았던 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렛을 무시하는 아버지에 열받은 앤드류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으로 단번에 결혼 사실을 발표합니다. 상황을 모르는 다른 가족들은 어이구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는 두 사람이 함께 잘 방까지 내줍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아기 만드는 담요까지 건네줍니다. 와. 그리고 다음날 마가렛은 업무상 중요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옆에는 댕댕이가, 위에는 독수리가. 아, 알래스카 왜 이래? 그 순간 독수리가 날아오르더니 댕댕이를 채가고, 야 진짜 중요한 전화란 말이야. 그럼에도 마가렛은 댕댕이를 살리기 위해 핸드폰까지 희생합니다. 이런 마가렛의 노력 덕분에 댕댕이는 무사히 구출되고 댕댕이 대신 핸드폰을 잃게 됩니다. 와, 멘붕이다. 야! I need the phone. Take the dog. Take the dog. I need that phone. Here, take the dog. Take the dog. Take the dog. Take it. Take it. Take it. 그럼 마가렛을 지켜본 엄마와 할머니는 강아지가 놀아주는 줄 알고 흐뭇하게만 바라봅니다. 앤드류는 멘붕 상태인 마가렛을 위로하는데 Same number. We'll go in. 덤으로 가족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다정한 척 껴안습니다. 아, 은근슬쩍 나쁜 손이. You touch my ass one more time, I will cut your balls off in your sleep. 그리고 그날 밤 마가렛은 감독관 인터뷰에 대비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모님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고 옵니다. 내일 집에서 결혼하자는 것. 약혼만 하고 비자를 얻어낼 생각이었는데 이게 뭔 일이야.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 했지만 할머니의 죽기 전에라는 필살기에 결국 내일 결혼하기로 합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앤드류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도 마가렛의 위로에 앤드류는 어떻게든 견뎌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가렛도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가족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할수록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앤드류밖에 없었습니다. 16살 때부터 혼자 살았던 마가렛은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앤드류의 가족들의 친절함에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앤드류에게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위로했지만 속이고 있는 자신에게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엄마와 할머니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가족들에게 들킬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앤드류는 흔들리는 마가렛을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괜찮다며 위로합니다. 처음엔 편집장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욕심과 지금까지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승진과 출판 욕심으로 시작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서로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품게 됐지만 이제는 가족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대로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프로포즈였습니다.